여기 보면은 이제 문단 번호 기능 설정해놨죠. 이어서 여기 이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여기서 목표 가감수까지 입력된 내용이죠.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한번 쳐보니까 뭐가 될까요? 자, 새로운 문단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문단에 문단 번호 기능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줘요? 이런 경우에도 아까 그거 뭐였죠? 컨트롤 1 눌러서 바탕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C가 생겼다. 그리고 여기 C가 들어간 요 문단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컨트롤 1을 눌러서 이걸 갖다가 문단 번호 기능을 해제해 주시는 거죠. 해제하고 바탕글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죠.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쳐주시고 한 줄 정도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걸 써주시는 거죠. 바로 별부터이죠. 별. 별하고 이제 자율주행 진행 단계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자, 특수문자 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자표 들어가시거나 입력에 문자표 들어가시거나 문자표에 문자표 들어가서 한글 HNC 문자표에 전각표 일반에서 별을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뭐였죠? 한글 자음 미음을 쳐주시고 한자키를 눌러보는 거예요. 미음 쳐주고 한자 눌러서 이렇게 특수문자로 바꾸기 창을 열어주시고 여기 보면 별이 있네요. 그죠? 별 찾아서 클릭하고 바꾸기 눌러주면은 미음이 별로 바뀌는 거죠. 별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써요. 여기다가 이거죠. 자, 아이고 주행 진행 단계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율주행 진행 단계. 그죠? 이렇게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일단은 굴림 18포인트예요. 별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한 별하고 자율주행 진행 단계 이 부분을 블럭을 잡아주고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주는 거죠? 글자 모양을 들어가줘야죠. 아니면 여기 함수롱 바탕 얘를 갖다 뭘로 바꿔요? 바탕글 대표 함수롱 바탕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엇으로? 굴림 18포인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함수롱 바탕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는 글꼴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글꼴로 바꿔주는 거죠. 자, 모든 글꼴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뭐야? 굴림이죠. 여기 글꼴 목록 중에서 굴림을 찾아서 적용하고 사이즈는 얼마? 글꼴 크기는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얼마로? 18포인트로 바꿔줘요. 별까지 다 해가지고 굴림 18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엔 뭘 해달라는 거냐면 기울임하고 이제 강조점을 찍어 달라는 거네요. 기울임은 뭐예요? 기울임은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이탈릭체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말하는 거고, 강조점은 뭐예요? 강조점 위에 단어 위에다 땡땡땡땡 찍어 놓은 거 있죠. 말 그대로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찍어주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해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먼저 자율주행 진행 단계 여기만 잡아요. 별은 잡지 마시고. 자, 여기 출력 형태를 보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별에 기울임 꼴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기만 되어 있는 거죠. 자율주행 진행 단계만 잡고 기울임 꼴은 여기서도 가능하죠. 아까 굴림 18포인트 해놨죠. 그리고 그 옆에가 뭐야? 진하게. 그 옆에가 기울임이죠. 기울임 주고. 그죠? 네,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잠시 후에 이제 강조점 찍는 내용을 또 소개를 해드리죠. 자율주행이란 단어 위에하고 단계란 단어 위에 땡땡땡땡 이렇게 강조점이 들어가 있죠. 이 강조점 찍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조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강조점을 찍기 위해서는 강조점을 찍고 싶은 단어를 갖다가 잡아줘요. 난 자율주행 단어에 대해서 강조점을 찍어줄 거다. 그럼 자율주행을 블럭을 잡아주세요.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요거 강조점을 찍기 위해서는 서식의 글자 모양을 가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편집의 글자 모양 가시면 되는데 요게 메뉴가 생각이 안 난다 하시면은 자 블럭 잡았죠. 블럭 잡은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글자 모양을 들어가요. 글자 모양을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서 요거 다 해놨죠. 굴림에다가 18포인트에다가 기울인 꼴 다 해놨어. 그리고 강조점을 찍기 위해서는 여기 기본 탭에는 강조점이 없네요. 또 어디 있을까요? 확장 탭에 있어요. 글자 모양의 확장 탭으로 가볼게요. 글자 모양의 확장 탭 가가지고 보면 여기 강조점 있죠. 여기 이제 빨간색 대각선 요거는 없단 소리죠. 강조점이 없단 소리예요 지금. 여기 가가지고 여기 드랍 버튼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요거죠. 하얀 점 요거 하얀 동그라미 점 요거 맞죠? 요거를 알맞은 강조점을 찾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해주고 설정 눌러주면은 자율주행이라는 단어 위에 위쪽에 강조점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단계란 단어에 대해서도 글자 모양 들어가실 수 있죠. 블럭 잡고 우클릭하고 글자 모양을 들어가든가 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글자 모양의 확장 탭에서 뭐야? 강조점을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강조점을 하얀 점 동그라미를 갖다가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잘못 넣었다, 강조점이 들어갈 단어가 아닌데 잘못 들어갔다, 아무 생각 없이 해버렸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여기가 진행자는 강조점이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인데 들어갔어. 강조점을 없애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잡고 요 그러니까 강조점을 없애주고 싶은 단어가 되겠죠. 단어에 대해서 블럭을 잡고 글자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강조점 요게 뭐라고 그랬죠? 빨간색 대각선 여기 없음이라고 했죠? 없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 넣으셨다면 요걸 넣으셨다면 이렇게 강조점을 없애주시면 되는 거죠. 되셔가지고 여기 자율주행 진행 단계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표를 만들어 볼 차례죠. 강조점 찍는 거 한번 해보시고 잠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걸 다 표라고 하죠. 자, 한글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이 표의 기능 되게 중요하죠. 자, 표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표의 기능이란다면은 내용을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쓴 거랑 이렇게 풀어서 보여준 거랑 표로 정리해서 보여준 거랑 어떤 게 더 전달이 잘 될까요? 당연히 표로 정리해 준 게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표의 기능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제시된 표를 같이 볼게요. 표가 이제 요게 가로줄이 줄이에요. 가로줄이 줄이고 세로줄이 칸이에요. 자, 줄은 몇 개? 지금 제시된 표를 보니까요. 줄이 몇 개요? 5줄이죠. 칸은 몇 칸? 칸은 요게 이제 세로줄이 칸이에요. 하나, 둘, 셋, 4칸이죠. 자, 이건 그래서 자율주행 진행 단계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자율주행 진행 단계에 적용한 서식이 그대로 연결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해줘요?
표가 들어갈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해준 게 좋겠죠. 바로 컨트롤 1을 치셔가지고 바탕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 다음 문단을. 그래서 컨트롤 1을 치셔가지고 바탕글 속성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갖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를 넣어주시는 건데, 표는 입력에 보면은 표라고 있죠. 편집에도 표가 있고 입력에도 표가 있는데, 입력에 보면 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차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거 다 해보실 거예요. 그림, 표, 차트, 글매치, 수식, 이거 다 한 번씩 내용이고, 지금 일단 표 먼저 입력의 표 가가지고 입력의 표를 클릭하면은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죠?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고, 줄개수가 지금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5개. 큰 개수는요 4개로 놓고,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 보면은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표가 글자처럼 취급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문단의 일부처럼 취급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들기 단추를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면 이렇게 5줄에다가 4칸짜리 표가 들어갔네요. 그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 표가 이제 들어갔는데 너비는 됐죠. 너비는 전체적인 너비는 됐고, 자, 위아래 높이가 좀 너무 좁아 보이니까 높이를 좀 늘려볼게요. 높이를, 표의 전체적인 높이를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표의 외곽선 부분이 있어요. 표의 바깥쪽 테두리 부분에다가 포인터를 싹 갖다 대볼게요. 싹 갖다 대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오죠. 요게 이 모양 나올 때가 있죠. 그죠? 이 모양이 나올 때 원클릭을 하셔요. 원클릭을 하면 뭐가 된 거죠? 표가 선택이 된 거예요. 표가 선택이 된 거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조절점은 무슨 소리냐면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 중에서 이게 이 조절점들 중에서 가운데 아래에 있는 조절점에다가 포인터를 싹 갖다 대 볼게요. 갖다 대 보니까 이런 모양 나올 때가 있죠. 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모양이 화면에 표시가 된 모양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위아래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 단추 누르고 드래그를 아래로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의 전체적인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표의 전체적인 높이를 조절한 거고, 그 칸은 이제 칸의 너비는 각각 이 출력 통제 보니까 어때요? 칸은 5개 줄은 높이가 다 같은데 칸의 너비는 각각 다 다르네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해요? 칸의 너비가 각각 다른 거는, 이거는 자, 칸과 칸을 나눠주는 요 구분선 있죠. 자, 구분선에다 또 포인터를 갖다 대볼게요. 자, 갖다 대보니까 또 이런 모양이 나올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표시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칸의 테두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대략 조절해 주세요. 글자를 입력하시면서 다시 세부적으로 조절하면 되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조절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시죠. 한번. 그래서 이제 표에 주어진 내용들을, 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계 쓰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줄이 이제 2줄로 나올 때가 있죠.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럴 땐 멜로디를 세부적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이제 다시 한 줄로 나오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서 조절을, 칸의 너비를 또 다시
세부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니터링 요 칸은 이렇게 셋업 측일 하실 내용인데, 이렇게 모니터링 입력하고 일단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운전자. 네. 셋업 측이 하는 거 이제 또 알려드릴 거고, 그냥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적절하게 입력해 주세요. 여기 이제 운전자가 있는 요 셀하고 요 두 개 셀끼리 이제 이렇게 셋업 측이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표의 내용이 다 들어간 거고, 이 표의 내용을 갖다가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죠? 표의 그 글꼴이라든가 맞춤이라든가 정렬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죠? 그 셀랍치기 이런 거, 테두리 모양 같은 거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편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표에 대해서 이제 또 박스가 달려있죠, 여기 밑에. 그죠? 이제 여기 이제 표 전체 글꼴이 뭘로 되어 있죠? 도둠 10포인트. 그 가운데 정렬이에요. 가운데 정렬. 그래서 자, 여기가 표에 그 들어간 애들 있죠? 표 안에 들어간 글자들의 속성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셀 블록을 잡아줘요. 셀 블록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 셀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셀 블록이 잡혀요. 셀 블록을 잘 잡아주세요. 셀 블록을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글꼴은 이제 도둠 10포인트 여기 잡고 바탕글 대표 나와있죠. 함중 바탕 되어있죠. 요걸 갖다 무엇으로? 모든 글꼴에서 도둠을 찾아요. 도둠을 찾아서 적용하고 도둠. 자, 도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두 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요? 이렇게 너비를 조절하셔가지고 한 줄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도둠 10으로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가운데 정렬. 자, 요거는 여기 도둠 10으로 맞춰놨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문단 정렬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죠? 양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그 옆에가 왼쪽 정렬, 그 옆에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하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가겠죠. 얘가 가운데로 갔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둠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합치기를 해보죠. 합치기, 셀합치기. 여기 셀합치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셀을 갖다가 셀과 셀을 병합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운전자가 있는 요 셀과 밑에 셀, 그러니까 표에 이 칸 하나를 갖다 셀이라고 그래요. 운전자하고 그 밑에 셀, 빈 셀을 두 개만 잡아줄 수 있죠. 드래그해서 셀 블록을 잡아주고요. 이걸 갖다 병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메뉴를 보면 도구 탭이 보이고 도구 탭 옆으로 표에 관한 탭이 두 가지가 보이네요. 그죠? 두 가지가 보이는데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탭은 표 디자인 탭이에요. 그 옆에가 바로 뭐냐면 표 레이아웃이죠. 표 레이아웃. 여기로 갈게요. 표 레이아웃 가가지고 표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셀 합치기라고 이렇게 있죠. 표 레이아웃 탭에 셀 합치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병합하고 싶은 애들 합치고 싶은 애들 두 개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작은 셀 블럭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하셔가지고 셀 합치기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쉬프트 키죠. 그 메뉴를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잡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메뉴를 띄워서 작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셋업 치기까지 완료를 했죠. 바로 이제 셀 배경 그라데이션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점이라고 하죠. 점이. 그러니까 점점 바뀐다는 거죠. 뭐가? 색깔이. 색깔이 점점 바뀐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유형이 왼쪽 대각선이고 시작색은 하향이고 끝색은 노랑. 그러니까 하향에서 노랑으로 점차 바뀐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첫 줄만 일단 잡아요. 첫 줄에만 넣어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출력 형태 보니까 첫 줄에만 이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첫 줄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하고 셀 테두리 배경을 가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셀 블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퓨 레이아웃 탭 옆에 보면은 드랍 버튼 있죠. 여기 이제 퓨 레이아웃 탭 옆에 드랍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셀 테두리 배경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죠. 셀 테두리 배경에 각세마다 적용 가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 메뉴가 생각이 안 나시면 마찬가지로 셀 블럭을 잡았다. 셀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셀 블럭에 대해서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셀 테두리 배경 들어갈 수가 있죠. 요게 좀 더 기억하기가 편할 거예요. 셀 테두리 배경 가셔가지고 각 셀마다 적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두리가 배경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으로 갈게요.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으로 가가지고 채우기 없음을 갖다가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라데이션 해주시고, 그라데이션 하시고, 시작색은 흰색, 하양, 그죠? 그 끝색은 뭐야? 노랑인데 마찬가지로 이거 끝색 중에서 이렇게 여기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면 색상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밑에 깔려있는 색상, 이 바로 표준 색상이죠. 표준 색상에서 노란색을 고르시면 요 RGB 값이 뭐야? 255, 0인 거 이걸 골라주면 되는 거죠. 끝색을 선택하고, 그 유형은 어떻게 돼요? 유형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유형은 왼쪽 대각선, 그죠? 그 유형은 왼쪽 대각선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설정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첫 행에 대해서만 그라데이션 설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해볼까요? 이거 먼저 해보죠. 양쪽 옆에 보니까 출력 형태 보세요. 이 출력 형태대로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말은 안 나와있지만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출력 형태 보니까 표의 양옆에가 왼쪽 오른쪽이 없어요. 이건 이제 없애주려면은 셀 블럭을 전부 다 잡아주는 거죠. 표 전체를 셀 블럭을 잘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 테두리를 없애주는 거니까, 즉 테두리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거나 해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셀마다 적용을 들어가시면 돼요. 무조건 하나의 셀점 적용은 이건 거의 무시하셔도 되겠고, 우리는 주로 이제 거의 100% 각셀마다 적용을 들어가셔. 자,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에서 아까 이제 그라데이션 설정한 거고요. 이제 테두리 탭으로 가는 거죠. 테두리 탭 가셔가지고 자, 양옆을 없애줘야 되겠다. 그럼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종류가 뭐가 되는 거죠? 종류가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선없음이죠. 선없음 하고, 그러니까 선 종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클릭해줘요.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양옆에가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닷점자 모양에서 뭘로 바뀌냐면 왕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자 모양으로 바뀐 상태에서 설정 단추를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양옆에가 이제 투명하게 선 없음으로 처리가 된 거죠. 자, 이제 뭐부터 해볼까요? 위아래부터 먼저 해볼게요. 위아래. 그다음 위아래. 얘도 마찬가지로 표 전체를 셀 블록을 잡아요. 잡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든가 해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세마다 적용 가셔가지고 종류는 일단 아까 이제 양옆을 없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번엔 종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이중실선이에요. 자, 이중실선은 이 종류에 나온 선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이중실선이 되는 거죠. 이중실선을 클릭하고 이제 위, 아래 클릭하면은 이제 위아래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중실선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위아래 설정 눌러줍니다. 설정 눌러주니까 들어갔죠. 이제 위아래가 들어갔어요. 하나 남은 건지 뭐야? 첫 번째 줄의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을 선택해요. 첫 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줄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셀 테두리 배경 가셔가지고 각셀마다 적용 가셔가지고 일단 종류는 일단 마찬가지로 이중실선이죠. 이중실선 선택하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얘가 바로 여기죠. 아래쪽, 그죠?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첫 줄만 선택한 상태니까 첫 줄의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들어가는 거다. 이 얘기죠. 이렇게 설정하고 설정을 누르세요. 설정 눌러주면은 이제 위, 아래 그리고 첫 줄의 아래쪽 테두리가 이중실선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표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요거 마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요거는 아까 표를 만들 때 이제 요 내용 있었죠. 표를 집어넣을 때 요 설정을 하셨었어요. 바로 글자처럼 취급을 하셨었죠. 그러면 요게 표가 뭐가 된 거냐면 글자처럼 취급이 된 거고 문단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옆에 빈 공간을 찍어보면은 커셔가 생기죠. 이 말은 뭐냐면 얘가 문단처럼 이렇게 문단 일부처럼 처리가 되었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엔터를 쳐보면 뭐가 될까요? 이 표 다음에 빈 문단이 생기는 거죠. 빈 문단이 생기고 여기서 빈 문단을 갖다가 또 한 번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엔터 쳐가지고 빈 줄을 한두 개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즉 표하고 한 줄 정도 띄워주시고 그 다음 문단에다가 요 기관단체명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써주시는 거죠. 써주시고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어찌해달라는 거죠. 요 내용, 요 친구들은 요거 이제 여기 나와있죠. 굴림 진하게 24포인트 여기 잡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함중 바탕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글꼴 굴림, 그죠? 글꼴 굴림으로 놓고 크기는 얼마? 24포인트로 놓고 진하게로 놓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진하게 한 다음에 옆으로 보면은 문단 정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양쪽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양쪽 정렬로부터 옆에가 바로 뭐야?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죠. 오른쪽 정렬을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정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주셔야 되는 거냐면 장평을 주라고 나와 있는데 장평이 뭐야? 장평은 글자의 가로 세로 비율을 말하는 건데 지금 표준 장평은 가로 세로 비율이 1:1 즉 100%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한국전자 여기 이제 여기를 잡고 블록을 잡고 서식에 글자 모양 등을 들어가는 거죠. 글자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확장 탭에서 이제 그 강조점을 찍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강조점을 찍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장평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장평은 글자 모양의 기본 탭을 가보면 여기 글꼴 굴림 나와 있죠. 장평이 뭘로 되어 있어요? 100%로 되어 있죠. 100%가 이제 표준 장평이 되는 거고 기본 장평이 되는 거고, 장평을 갖다 제가 100보다 큰 값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글자가 늘어나요. 옆으로. 장평을 100보다 큰 숫자를 써주면, 반대로 이제 글자 모양 또 들어가서 장평 값을 갖다 100보다 작은 숫자로 해볼게요. 한 80 정도 해볼까요? 글자가 홀쭉해져요. 그래서 장평 값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글자의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장평 값을 얼마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평 95%. 여기 우측 버튼 클릭하고 글자 모양 들어가시죠? 들어가셔가지고 장평을 갖다 95로 설정해 볼게요. 장평 95로 설정하고, 그럼 자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간은 뭐야? 자간은 글자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줄 간격은 줄과 줄 사이 간격이고,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인데, 표준 자간은 0%예요. 자간 값을 갖다 좀 늘려볼까요? 10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자간을 0보다 큰 숫자로 써주니까 글자 간격이 벌어져요. 반대로 0보다 작은 숫자를 하셨어요. 자간 같은 경우는 이제 0을 기준해 가지고 0보다 큰 숫자, 0보다 작은 숫자로 하시면 되는데, 자간 마이너스 10을 주셨어요. 그러면 글자가 이제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글자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표준 자간은 그냥 0이니까 0 주시고, 자간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장평과 자간 값 주시는 거. 지금은 일단 기본 자간 0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설정 눌러주시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기관 단체명이 들어갔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하면서 기관 단체명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 쪽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쪽번호 이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쪽번호가 지금 이제 어디가 있는 거냐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오른쪽 아래에 그 쪽번호를 넣어달라는 거고, 쪽번호가 뭔지 다들 아시죠? 페이지 번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로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죠. 이건 일단 이제 지금 만들고 계신 본문 영역 아무데나 하나 찍어주시고, 쪽번호를 넣기 위해서는 쪽탭으로 가요. 쪽탭으로 가셔가지고 쪽번호 매기기 바로 보이죠? 쪽탭에 쪽번호 매기기 가셔가지고, 쪽번호 매기기에서 번호 위치는 이제 어디가 될까요? 이제 오른쪽 아래죠. 여기 오른쪽 아래 찍어주시고, 요거.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안쪽 위, 바깥쪽 위, 안쪽 아래. 얘네들은 다 뭐예요? 요거는 재번할 재번하실 경우에 넣을 수 있는 쪽번호가 되겠고요. 지금은 재번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번호 위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은 뭐요? 5번인데 알파벳 E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는 번호 모양은 대문자 ABC, 이거 맞죠? ABC 이렇게 넣어주시고, ABC. 그리고 여기 이제 출력 형태 보니까 줄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양옆에 하이픈 없죠? 없으니까 줄표 넣기는 해제 하시고, 그래서 이제 ABC 모양으로 해서 집어넣는 거고, 줄표는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작번호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페이지 번호 1번서부터 하는 게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지 번호 시작 번호를 갖다가 1번이 아닌 다른 번호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나는 그 시작할 번호를 갖다가 1번이 아닌 5번으로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5번 이렇게 나는 5번부터 페이지 번호를 이제 그러니까 시작할 것이다. 5번부터 매겨줄 것이다. 1번부터 매겨주는 게 아니고 5번부터 매겨줄 거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작 번호를 갖다가 5번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정하고 넣기 단추를 눌러주세요. 넣기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쪽번호가 들어갔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쯤에 쪽번호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 문서가 지금 1쪽, 2쪽, 3쪽으로 구성된 문서인데 1쪽, 2쪽에는 쪽번호가 안 들어가죠. 3쪽에만 들어가. 3쪽에만 쪽번호가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